매수매도 추천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 정리 내용임을 밝힙니다. 2월달도 시작부터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리랑 구배당주 및 저밸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외국인의 유입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도 굉장히 저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이제 갱신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최고 기록은 이전에 1조 7,200억 수준으로 지난 2011년 7월 8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2월 1일에 1조 800억을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를 하고 2월 2일에는 1조 8,900억을 매수하면서 엄청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증시는 급등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은 1월 후반부부터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의 증권사들도 한국 증시 저평가 계산을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이 자금 유입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저밸류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권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은행 고배당 ETF에는 이 금융권들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게 투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4대 금융지주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주주의 이 2월 2일 하루의 상승률이 7.5%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작년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가, 이것은 하나금융지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KB금융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금융지주 또한 굉장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당 ETF에 포함된 비중 있게 투자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 이 투자 대상들을 품고 있는 배당 ETF 또한 주가가 반영되어 올라가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간 시점에도 PBR 수치가 0.411이 나오고 있으며 퍼 수치도 4.49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배당 수익률은 이렇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6%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1월 초중반까지는 크게 뭐 외국인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가 2월 1일과 2일에는 이렇게 뭐 10만 단위 거래량이 아니라 2월 1일에는 120만, 그리고 2월 2일에는 150만 주에 대한 순 매매량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어디까지 갈지, 어디가 꼭대기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평탄하게 모아가고 싶던 고실적 저밸류 배당주들이 너무나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1금융권들의 실적이 너무나 계속해서 좋았고, 기사들은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실적은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공유를 드렸을 때 항상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고, 23년도에서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도 여전히 너무나 좋게 나오고 있던 시점에서 배당률도 평균적으로 7% 이상이 나오던 시기라서 편하게 그냥 매일 정기 투자로 아리랑 고배당주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를 모아가고 있었는데, 약간 정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수하기 이제 좀 부담스러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아는 맛집이 되어버린 기분인데 싸게 보기는 글렀다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개 ETF들에서만 해도 연간 목표 수익률과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연 초반부에 확정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차익 실험보다도 현금 흐름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연간 개인적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24년도 올해는 쭉 계속해서 올라도 좋고 상당히 많은 물량,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서 기존에는 30% 미만까지만 대응을 하던 부분을 50% 정도 물량을 팔아놨기 때문에 남은 물량의 상승이 일어나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놨고, 뭐 이제는 횡보를 계속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으면서 좀 타이밍을 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한 번 더 이제 조정장이, 뭐 주식시장은 항상 조정장이 안 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장이 한 번 더 와도 더 좋은 상태를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물량을 팔아뒀으니 재매입하며 변동성을 즐기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것이 정기 투자와 분할 매도의 매력이 아닐까, 그리고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영원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슈형 이런 관심들은, 급격한 관심들은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이름에서 변동성이 강하지 않은 대상이 있었던가를 살펴보면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약 6개월에서 1년 전쯤에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6% 이상을 찍고 은행의 배당률이 6% 정도였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이때는 은행주들이 큰 외면을 받는 시기였던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으며, 그 이유는 그 갭이 너무 없었기 때문으로, 예금 5%, 뭐 배당 7% 이러면 보통 주식의 특성상 변동성을 감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5% 이상의 이자를 준다면 돈들은 그 안정성을 추구하고 5% 정도의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 급격히 이탈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다시 4%대로 내려앉고 금융권들이 더 외면을 받으면서 배당률이 8%를 찍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예금과 배당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만 더 가면 현금 흐름을 찾는 돈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은행과 배당주의 격차가 실제로 2배 정도 이상 벌어진 시점에서 임계점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애초에 국내 1금융권들의 종합 배당률이 7%가 넘어가는 것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은 했던 부분이고, 특정 금융사들의 배당률은 8%에서 9%가 찍혀 있었는데 어떻게 예금의 금리가 이제 4% 미만으로 내려가던 시점에서 배당률이 8%, 9%가 찍혀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자주 생각하면서 공유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버핏은 공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공이 들어올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이야기며, 문제는 자신이 펀드 매니저일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휘두르라고 이 멍청아라고 계속 소리치면서 이제 다그칠 때이겠죠. 사실 심리 싸움에서 지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서 목표 소용률 플러스 알파를 확정 지어 놓는 것도 굉장히 저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